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오신 것을 우선 환영합니다. 이게 날씨가 굳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역시 대전에 계신 분들의 그 열정과 그다음에 그 참여 의식, 미래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소명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임종태라고 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낯이 익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저한테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그냥 인사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개회사. 그런데 시간이 20분이에요, 개회사가. 그래서 제 얼굴만 쳐다보일 수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자료를 좀 만들었는데, 저희 센터가 하고 있는 일도 좀 소개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많은 회자가 되고 있는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또 아울러서 또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엮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간단하게 그냥 말씀 좀 드리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내용 4차 산업혁명과 창조경제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 뭐죠? 자, 우선 정말 최근에 이게 언론을 보시면 매일 나오는 단어가 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근데 저희가 과거에 1차, 2차, 3차를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세기 말에 우리가 1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또 2차 산업혁명, 또 21세기 들어오면 20세기 말부터 해서 또 3차 산업혁명 이렇게 왔는데요.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이에요. 우리가 배운 거에 의하면 에너지 쪽에 전기기관. 2차 산업혁명은 전기, 그다음에 석유 이런 거였죠. 근데 3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혁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공통적인 내용은 다가 기술혁신이에요. 그 바탕에는 기술혁신인데, 이제는 3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에 막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실체가 아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어떤 삶의 방식 또는 태도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이분 이름이 멋있어요.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게 해마다 1월달 되면 우리 스위스 다보스에서 무슨 다보스 포럼 하지 않습니까? 월드 이코노믹 포럼을 주관하시는 이제 회장이신데, 이분이 지난 1월달에 올해 다보스 포럼 하시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런 예견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고 하겠지만 결국 이렇게 하는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4차 산업혁명의 그 실체가 조금 가까워집니다. 결국은 디지털 정보통신에 의한 3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하는데, 거기에 많은 것들이 더해집니다. 융합이 이루어집니다. 기술, 산업, 다음에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가치가 만들어지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또 우리 앞으로 계속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은 인간의 창의성과 그다음에 어떤 융합이라고 하는 요 모토 위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혁신적인 어떤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 창조경제로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보시면 물론 이 창조경제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게 2000년 초반부터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쪽에서 먼저 이런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가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을 하시면서 이 창조 경제를 하나의 국시 비슷하게 끌고 가십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창조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 아이디어에다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한 영역이 있어요. 정보통신 기술, 정보통신 인프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꽤 나름대로 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정보통신 인프라,
과학기술 요거를 우리나라가 잘하는 문화 있어요. 비빔밥 문화 잘 섞으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기술 간, 산업 간 또는 기술과 산업, 문화의 융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헤테로지니어스가 정말 4차 산업혁명의 큰 기반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맥락에서 4차 산업혁명하고 창조경제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저희 나라는 창조경제라고 하는 이 배를 4차 산업혁명의 바다 위에 띄운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창조경제라고 하는 큰 배를 타고 지금 4차 산업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그 첫 출발점에 서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 센터는 어떤 일을 하느냐? 창조경제를 하다 보면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창업 생태계를 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훌륭한 기업들을 잘 발굴을 하고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줘서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을 시키는 역할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다양한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주기별로 창업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창업을 결심하신 분들, 실제 창업을 하신 분들, 또 창업 이후에 뭐 1년, 3년 기업을 경영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성장 단계에 맞게 저는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 항목들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 저희 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주위에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또 중앙 부처가 지원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과 중앙 부처 간의 어떤 협업 생태계에 의해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대전 지역의 창업과 관련된 이 정부 재원이 얼마나 풀리는가를 저희가 한번 작년 말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307억 정도가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미래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또 중기청, 또 대전시 지자체가 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실은 요 307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저희가 모든 지원 금액을 다 더한 게 아니고 많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뭐 400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발로 뛰어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빠진 부분이 있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지역의 또는 중앙의 그 기관들이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잘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센터는 중앙 부처와 많은 일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용부부터 쭉 뭐 교육부 거쳐서 미래부, 중기청,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법무부, 또 이제 좀 지나면 이제 국방부하고도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센터의 운영 체계는 그겁니다. 센터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10%라면 주변에 그 지역의 혁신 기관들, 그 다음에 또 중앙 부처와 힘을 합해서 나머지 90을 채워서 100을 만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즉 협업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창업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가는데 그 중심에 저희 혁신센터가 서 있습니다. 즉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오늘 주제가 5G, 그 다음에 IoT지 않습니까? 그러면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이제는 같이 해야 됩니다. 과거에 저희가 이제 동반 성장, 뭐 상생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구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조직, 모든 혁신적인 기관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같이 뜻을 모으는 주변의 기관들, 또 주변의 프로그램들과 같은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같이 공유를 해야만 그 산업과 기술이 빛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저희도 이렇게 많은 기관들, 많은 중앙 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그 지역의 어떤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만 협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협업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가 좀 남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고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좀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그 파트너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이 정부 기관들 또는 지역의 그 혁신 기관들하고 일을 하는 협업 체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국무조정실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저희한테 어떤 역할을 주셨냐 하면 지역의 혁신 기관들을 잘 아울러서 갈 수 있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뭔가 이렇게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에 있는 그 기관들을 모아봤더니 한 34개 기관이 있어요. 대전시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 기관장들과 함께 협업 뭐 이렇게 일종의 스티링 커미티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5개의 분과를 만들었는데요. 창업 지원과 관련되는 이 기관들, 그다음에 또 지역에 있는 기업을 지원해주는 일을 하는 기관들, 그다음에 기술금융, 그다음에 또 고용,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에 우리가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위원회, 여기 5개의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협업 체계를 만들어놨고 이제는 이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그 지역 특화 산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뭘 하냐 하면 IoT 서비스를 위한 지능형 반도체 기반의 첨단 센서 산업을 대전 지역의 특화 산업으로 지금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와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미래부 또 산업자원부 또는 기획재정부 이런 조직들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지역의 특화 산업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그 안에 이러한 기관들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대전시하고 하는 얘기는 유성 IC 근처에 그 장대지구라고 있어요. 그 이제 산업단지 개발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를 어떤 첨단 센서의 어떤 그 중심지로 개발을 하려고 지금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협업, 그다음에 생태계 이런 말씀을 쭉 드리고 있는데 이 콜라보레이션 굉장히 많이 들어본 단어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이 정말 이게 이 콜라보레이션인데 이게 그 다양한 그 한국말로 또 이렇게 또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콜라보라고 또 이게 연예 쪽에 있는 분들은 콜라보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전혀 특성이 다른 그런 가수분 또 남자 가수 여자 가수가 뭐 콜라보를 했대요. 이 콜라보가 뭐지? 그랬더니 이게 일종의 옛날로 치면 듀엣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명이 협주도 하고 그런 건데 그걸 또 이분들은 요즘 콜라보라고 하더만요. 그래서 뭐 배우하고 가수가 뭐 같이 공연하는 것도 콜라보라고 그러고 뭐 그래서 야 콜라보가 이게 그러면 어원이 콜라보레이션인가 보다라고 이제 혼자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 모으신 여러분들이 쓰는 단어는 협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같이 합시다. 뭐 손을 내밀고 손잡고 뭐 MOU도 맺고 뭐 협약식도 맺고 하면서 이제 뭔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사업 쭉 해나가는 그런 협업 체계 굉장히 제가 익숙해져 있는 단어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정치판에서는 협치라는 말을 또 써요. 이게 이제 20대 국회 되다 보니까 이제 여수야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갑자기 이게 협치라는 이 단어가 신문에 막 나옵니다. 협치라는 단어 굉장히 낯설었었어요. 근데 이게 정치권에서는 협치라고 하더만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는지 사전을 제가 안 찾아봤는데 어쨌거나 이 같이 뭐를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제 연예계에도 콜라보라는 단어로 막 퍼져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산업계나 또는 연구계 쪽에서는 협업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막 되고 있는데 이제는 정치권마저 협치라는 단어를 쓰면서 어떤 서로 상생하는 구조, 그 파트너십에 기반한 그런 성장을 이렇게 모색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제는 이 창조 경제와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융합, 협업의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콜라보, 협업, 협치에 의한 어떤 상생의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제는 혼자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없다는 거고요. 이 이야기는 전임 이 G의 재결치 회장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아무리 글로벌로 유명한 그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서로가 협업을 하지 않는 한은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다는 얘기고, 저희 대기업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십수년 전부터 쭉 써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 오픈 이노베이션은 아웃소싱하는 거잖아요. 바깥에 있는 훌륭한 기술과 기업을 잘 찾아서 대기업의 어떤 성장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같이 이제 성장하는 구조인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오픈 이노베이션이. 그런데 정말 지금이야말로 대기업과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어떤 협업하는 이런 진정한 오픈 이노베이션 구조가 되지 않으면 대기업의 성장이 한계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대기업은 대기업의 역할이 있어요. 경제 성장 면에서. 그런데 지금 SK, 삼성, 현대 또는 LG가 얼마나 더 국가 경제를 받쳐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해법은 이런 대기업들이 경제를 지탱해 주는 요 골든 타임, 짧게는 5년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요 시간 동안 훌륭한 기술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성장을 시켜서 중견기업으로 만들고 글로벌로 진출을 시키는 게 이 대한민국의 그 미래를 담보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도 IoT 생태계 고민하실 거고, 또 5G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보통신의 리더십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한 그런 해안들도 좀 보여주시고, 여기 모이신 분들만이라도 진정한 그 상호 존중과 배려에 의한 그런 파트너십에 기반한 그 생태계 조성에 많은 그 아이디어를 보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